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선생입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더군다나 2025년의 마지막 날을 설명회로 시작을 하시게 돼가지고 일단 이제 중동을 선택하셨을 때는 좀 긴 리듬으로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들께서 설명회에 다니시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데이터로 대부분 설명회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자 결과치에서 어느 정도 선에 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대박 났다 혹은 가장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중동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상승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왜 이래? 저는 상승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 갔고, 그리고 작년 수능을 100점을 맞은 친구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아들이 우리 집에 없어요. 그죠? 이 아들은 꼭 앞동이나 옆집에 있죠. 근데 이 친구도 1학년 때 처음에 예비고일 시작할 때는 헬스 하러요. 헬스에 빠져가지고 무게 치는 데 빠져가지고 수원까지 원정 다니던 친구예요. 1학년 때 엄청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 1학년 때 그러다가 이 각성 탁 올라왔을 때가 2학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됐을 때에는 이제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고3이 되었을 때는 1, 2등급을 잠깐 오고 가는 정도여서 제가 불안불안해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 수능장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보냈던 근데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서 학년마다 시기마다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갔을 때 나오는 결과 이렇게 되면 내신도 되고 수능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 될 때 다른 걸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걸 놓치시면 다시 또 역행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우리 중동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중동을 20년 이상 수업을 했고 그 학교의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지금도 고3 아이들 올해 졸업한 친구들 중에 고3 반에 대부분 7, 80%는 중동 친구들이 저랑 3년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지금 중동 혹시 이제 첫째 보내시고 둘째 연거푸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동은. 근데 이 첫째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첫째 때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법. 그래서 설명회를 다니실 때 문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문법만 시키신다든가 서술형이 논술형이었거든요. 비문학 요약학이었기 때문에 계속 비문학을 훈련시키다든가. 근데 지금 아이들 교과과정 바뀐 다음에 선생님들 라인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3학년 올라갔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정 선생님이 어떤 학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지 유형이 충분히 바뀌는 학교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누군지는 일단 윤곽은 있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 친구들한테는 그 김땡땡 선생님이 2학년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저주받은 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서술형을 2학년 올라가서 화법과 작문으로 서술형을 하시는 거예요. 논술형을. 아이들이 이건 공부도 아니고요. 이건 선생님 시만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숙쌤의 마음을 읽을 본명을 태숙쌤 말을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학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장쌤이 지금 1학년 쪽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법이 강화해요. 근데 문법이 강화이돼 지금 멤버들이 살짝 새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무시하고 문법만 나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문학에서도 힘을 주게 되고 문법에서도 힘을 주면서 실제 올해 고1 친구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시험지는 제 예상보다는 드라마틱했어요. 시험지의 유형이. 원래는 심플한 학교거든요. 근데 그리고 첫 해 만약에 지금 원래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항상 중동은 그 김수학 선생 수학 선생님이 성함이 김수학 선생님이시고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항상 교과서를 집필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출판한 교과서를 항상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은 원래 교과서를 약간 의리처럼 다 나가주셨어요. 개정 교과서가 계속 반복될 때.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약간 휘문 우리는 자사고라고 하는 틀에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난이도를 높이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유예 기간이 없이 처음부터 막 달리는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수능하고 내신, 1학년 내신은 개정되거나 그러니까 수정되는 수능하고 직결되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어도 좀 바뀌죠. 자, 그랬을 때 선택 과목 없이 이런 교과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1학년 교과서가 수능의 기본 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중동이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문법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보다 힘은 좀 빠졌어요. 비중상 대신 난이도와 깊이는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그동안 중동이 잘 안 하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외부 지문을 그렇게 많이 끌어들이지는 않거든요. 1학년을. 보통 2학년들은 외부 지문을 끌어들이지만 프린트를 주세요. 교과서를 무시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1학년들이 교과서를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프린트가 한 2장 정도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외부 지문이 지금 아이들한테 막 던져지고 있는 비율이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학기 그 범위가 1학기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때 누적, 2학기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누적.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누적일 때 버티는 힘이거든요. 처음에 시험 범위가 적을 때에는요, 성실한 친구들은 합니다. 그런데 누적까지 해가지고 1년치를 통계내서 우리가 등급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시험 잘 보고 기말고사 때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중간고사 때 잘한 게. 자, 어쨌든 이 외부 작품들을 연계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보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비교대조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예 텍스트에 혼용을 시키거나 단독으로 아예 모르는 작품.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는 것들을 막 껴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애들이 배운 거를 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잘해요. 기계적으로.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힘은 아이들마다 능력치가 좀 다릅니다. 빨리 읽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결국에는 수능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내신도 등급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예요. 자, 그러면 서술형이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지금 그냥 쭉 비문학 지문 보고 요약하기였다면 지금은 대단히 다양화시켰어요. 문학 역시 서술형 내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역시 서술형 내시고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데요. 뭐라고 써야 하지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딱딱 요거 답 해가지고 문제집에 나오는 것처럼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 안에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쉬울 때 더 힘들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뜻이 뭐야? 그럼 그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그러니까 너 정의가 뭐니? 그럼 모르는 건 아닌데 쓰기가 애매하죠. 그렇게 문학이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내용을 넣어야 돼서 조건에 맞게 쓰다 보니 아이들이 붙들고 있게 돼요. 모르는 건 아니, 차라리 모르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알아요. 알다 보니까 붙들고 있다가 시간 관리가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적이 계속 상승 그래프인 애들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시험지 채점할 땐 괜찮았는데 감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넌 도대체 왜 뭐가 마킹 잘못했어? 했더니 아니요. 왜? 글씨요. 제가 걔 서술형 채점하면서 항상 얘기했거든요. 이게 빨리 쓰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푸는 거니, 안 쓰는 거니, 아니면 저는 1대1로 다 첨삭을 하거든요. 하는 거니, 아니면 원래 글씨체가 이러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항상 시간을 재니까, 그러니까 너는 또박또박 한번 써서 내볼래? 나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외국 말도 아니고 모르겠다. 근데요, 안 고쳐져요. 정말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쓰려고 하는데 결국엔 안 돼요. 결국에는 너 글씨만 잘 써. 글씨만 잘 써. 그랬는데 결국엔 또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하고 조건이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금 아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회를 다니시거나 들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3년에 요만큼이거든요. 그 시험 잘 본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시험 못 받아도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아까 그 무게치던 애 첫 시험 아작이 나고 왔었습니다. 근데 3년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서울대 당당히 100점 맞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는 누적 범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게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 생각했을 땐 기말고사 통계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일단 중간고사 때는 범위가 교과서 범위가 조금 더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지문이 기말로 갔더니 거의 70%예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제 교과 안에서 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글씨를 못 쓰거나 문법이요. 계속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범위, 누적 범위, 중간 범위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완전 고3 언어와 매체의 첫 지문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문법을 읽으면서 비문학 지문으로 제시된 문법 정보를 풀어야 된다. 결국에는 수능력이 센일수록 끝까지 성적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성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요게 장쌤이 잘 하시는 건데, 조건에 맞게 문장을 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유사 변형을 만들어서 계속 훈련을 시켜도 실제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긴 해요. 근데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곧잘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학기, 그러니까 1학기 기말 범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여기가 1학기거든요. 1학기에 문학 외부 지문하고요.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교과서 누적이라고 프린트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 누적 범위가 다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법도 기말고사 때 누적 범위, 여기 누적 범위. 근데 어휘는 비율상으로 문항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두 문항이에요. 그리고 그 두 문항은 어느 정도 제시된 걸로 시험 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아, 있기는 하죠. 원래 어휘가 약한 친구. 근데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되고요. 누적 범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2학기 교과서 범위가 더 많아졌네요. 요게 왜 그러냐면 2학년 2학기 기말 때,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 2학기 기말 때 고전 문법이 들어가거든요. 그 고전 문법이 들어가면 그때는 교과서 범위가 조금 더 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은 수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형이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요쪽이에요. 개념이나 내용 확인,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학원 다녀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받는다, 성실하다. 여기까지 커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 보기 제시형, 이게 이제 보기의 조건에 맞게 수능형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보기 제시형은 지금 1학기, 2학기 가면서 더욱 강화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에 일단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브로셔는 이제 공통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중등고 반은 회차나 개강일이나 요일이 조금 바뀔 수 있어서 그건 데스크에 문의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면 지금부터 한 9주 정도가, 9주가 나와요. 일단 아이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왜 이걸 못하지? 중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중동은. 근데 왜 이게 안 따라갈까?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까? 애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대부분 소설을 못 읽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읽다가 한 세트를 날려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걸 빨리 푸느라고 또 문법을 또 실수했어요. 시간을 봤더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또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실수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3주 정도는 소설을 먼저 여러분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셔도요. 커리큘럼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저학년들은 시를 위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개념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대부분 시이기 때문에 보통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셔서 그 선행을 하셨다면 문법하고 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설을 자기가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속도가 안 나거든요. 따라서 3주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학교 교과서가 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를 수능형으로 좀 공부를 시키면서 읽는 방식, 풀이 방법, 그리고 개념어들 이런 것들을 3주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3주 정도는 제가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설, 요거 3주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시, 그때는 이제 고전시도 같이 묶어가지고 필수 작품들 다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학 전에 3주 문법. 이유는 뭐냐 하면 문법이
가자마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신범위거든요. 여기에서 해놓잖아요. 까먹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어머님들은 어머 사주 완성을 시켰는데 너 다 했잖아. 근데 왜 문법이 약해요가 아니라요. 까먹어요. 제가 고3 애들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너 분명히 1학년 때 이거 배웠다. 그쵸? 근데 고3인데 똑같은 걸 갖다 놔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건 전 여기에 붙여서 내신으로 바로 붙여야 아이들이 하고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서술형까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좀 많이 읽히고 속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고전 소설은 아이들이 경험을 잘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로 넘어왔을 때 지금 올해 외부 지문 패턴을 가만히 보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윤동주 이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EBS예요. 제가 고3을 하니까 EBS를 다 같이 보잖아요. EBS에서 최근에 등장했던 것 중에 1학년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정도? 요렇게 출제를 하세요. 따라서 그 작품 양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텍스트나 개념은 수능형으로 가되 단 제가 계속 끌어오는 거는 중동고 기출을 활용할 거예요. 걔네들을 변형하거나 중동고에서 원했던 것들. 자, 그래서 그 패턴을 기준으로 수능하고 엮어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중동고 교과서를 베이스로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기출 배하고 저 3번. 저는 이게 지금 중동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관리. 그래서 항상 수업 끝날 때 20분씩 타임어택 훈련할 거예요. 그건 기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 세트를 했을 때 스타트,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하는지 해서 학교 패턴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는 이렇게 3주 방학을 보내고요. 내신을 한 다음에 2학기에는 고전 문법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고전시는 강화될 겁니다. 여름방학 때는 고전시를 하고요. 자, 고전시, 고전 문법 그리고 나서는 실전으로 넘어가면서 2학년 과정 수능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 교재에 뒤쪽에 데일리 훈련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도 나가고 뒤에 교재를 3회 정도, 그러니까 3회라고 하는 건 데일리로 한 3주 정도 함께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주는 뒤에 필수 시조 해설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오면은 테스트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간지는 숙제는 요거예요. 요게 한 주에 한 권씩 나갈 겁니다. 한 주에 한 권씩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비문학을 처음부터 읽고 풀어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요약 정리하듯이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차분히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해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든 친구들은 뒤에 해설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고 얘기합니다.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요거 한 주에 한 권씩 나가서 8주 갈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다가 자, 그리고 테스트에서 이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한자성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휘 양과 기본을 늘리는 거 스타트. 그리고 수업의 마무리는 항상 그 배웠던 영역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타임어택 훈련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어머님들이 다른 학원 선생님들 좀 요즘에 젊으신 분들 참 이렇게 유명하시고 대형도 많으시고 하시죠. 근데 20년 동안 제가 중동을 바라보면서 그 흐름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고 아이들한테 대비가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을 좀 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이 지금 올라갔을 때 내신이 좀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 공부를 보여주고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아이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국어의 성적을 올리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수능을 다 하는 선생님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1학년들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내신할 땐 2학원 갔다가 수능할 땐 2학원 갔다가 그러면 스케줄이 계속 꼬이시거든요. 1학년은 오히려 쭉 가면서 수능도 하고 내신도 하고 빈틈없이 쭉쭉쭉 휴강 없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손에 놓지 않게 유지하면서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엉덩이 붙이는 힘을 길었을 땐 쭉 연결되는 수업이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명 한 명 다 컨택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밀착도는 더 높아지고요. 고3들은 거의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카톡으로 아니면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 너 오늘 아침에 화작 풀었니 안 풀었니? 아침부터. 그래서 가끔 착각해요. 이렇게 물 마시다 그래요. 갑자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아들을 둘 키우지 않을 거야. 왜? 아, 선생님 죄송해요. 혹은 다녀오겠습니다. 너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밀착도가 좀 높고 많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저랑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 반, 농담 반. 자,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포인트를 제가 잘 잡아서 긴 리듬으로. 근데 어머님들 지금 그거 귀 안 들어오실 거예요.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어머님들이 중간, 기말을 그 패턴에 맞게 훈련을 제가 잘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매주 타임어택 요건 기출 가지고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기출 혹은 중동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능 확장형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과제는 요거에 플러스 진도 나간 것들. 자, 그 다음에 매회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시험 보고 진도 나가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훈련. 자, 그리고 요거 숙제 안 했을 때 아직은 애기들이라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도 조교가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전 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는 걸 자꾸 클리닉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벌로 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그 홍보 자료나 이런 걸 봤더니 1시간 클리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을 클리닉을 해준다고? 너무 혹하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숙제 안 해서 남은 거래요. 그건 클리닉이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저는 리콜 타임으로 바꾸고요. 오히려 이 타임 어택에서 부족했던 못했던 친구들이 남아서 오답 정리하고 가는 게 전 그게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한 건 집에 가서 해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아니 너무 당당해서요. 작년에 한 친구가 계속 숙제를 안 나오는데 약간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이러니? 뭐 밤에 제가 인증샷이라도 보내봐. 오늘 12시까지 보내라고 해도 그래요. 얘는 오늘 안 했지만 클리닉 타임 가면 되지? 어느 학원에서 그런 나쁜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없으니까 데스크에 저 클리닉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딱 나와서 마주쳐도 네가 무슨 클리닉이야? 넌 벌 받으러 온 거야. 그렇게 포장하지 마. 넌 그럼 완전히 이 숙제는 안 하고 그 다음 숙제하고 여기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때 숙제하면 엄마한테 학원 2번 가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잖아. 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해가지고 너 클리닉 타임 안 내.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을 좀 많이 냈는데 자 어쨌든 저는 다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휘 테스트 어머님들이 그거 통과 못하면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남겨주세요. 어머님들 그거 아이들 실제로 가르쳐 보면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남아서 이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앉아서요 수업 안 듣고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지금 봤던 거 바로 있으니까 그때 해가지고 국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통과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소소한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큰 걸 잃어버리시고요. 우리는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잠깐 떨어지셔서 큰 리듬도 같이 보시면서 3년을 가셔야지 아마도 어머님들이 그래도 뿌듯하게 우리가 열심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수업 시간이나 개강 같은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선생님께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데스크에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 상황이 지금 이런데 고민이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상담 전화 따로 드리니까 데스크에 메모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선생님 아마 소장님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따로 받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어머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